정부가 어려운 경기에 대응한다며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지 2달이 넘었습니다. 경기 사정은 생각보다 좋지 않은데 계속된 여야 대립에 심의조차 시작하지 못해서 과연 부양 효과가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데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시고 추경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나와주셨네요. 네. 사실 이제 지난해 본 예산 심사할 때도 이미 슈퍼 예산이란 말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또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제출을 하니까 그만큼 좀 경기가 좋지 않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두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계 경기가 둔화되면서 그리고 국내 수출과 투자가 부진을 겪으면서 재정적으로 경기를 뒷받침할 그래서 이 경기의 하방 리스크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도 이와 같이 확장적 재정 정책에 의해서 경기를 뒷받침하는 공조 노력이 있고요. 우리 정부도 그와 같은 측면에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경기 뒷받침은 민간에서 민간 투자라든가 민간의 활력이 제고되는 것이 가장 으뜸입니다. 예.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재정이 추가적으로 보강 노력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경을 제출했고요. 여기에 부과해서 아시는 것처럼 금년 봄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마 주의 경보 조치가 작년에 비해서 2배 정도 늘어난 심각한 상황이었고요. 국회에서도 그와 같은 심각한 상황을 감안해서 미세먼지 8법을 제정하고 개정했습니다. 이 미세먼지에 대책은 내년 예산으로 내년에 하는 것보다는 미리 당겨서 투자하고 대책을 세움으로 인해서 올해 하반기에 겨울철 미세먼지하고 내년 봄 미세먼지를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절실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번에 추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경기 대응 요인과 또 미세먼지 대응 요인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이 추경 사업들 좀 더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이 추경 규모에 대해서도 네. 이 6조 7천억 원이라는 규모 사실 예전 추경안들에 비해서는 규모가 그리 크지만은 않습니다. 이 규모에 대해서도 이 정도로면 충분한지 궁금하거든요. 예, 추경 규모는 6조 7천억 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 보시는 것처럼 미세먼지 대책으로 약 2조 2천억 원, 그리고 선제적인 경기 대응 차원에서 4조 5천억 원을 해서 6조 7천억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네. 일각에서 6조 7천억 원 추경 규모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는 지적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추경 규모는 저희가 이 추경 사업만 6조 7천억 원이고요. 작년도에 초과 세수가 25조 원 이상 들어오면서 이 중에 40%는 지자체와 교육청에게 정산 교부금으로 내려줘야 될 돈이 약 10조 5천억 원이 있습니다. 이 10조 5천억 원을 저희가 4월 달에 지자체와 교육청에 이미 교부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 돈까지 합한다면은 거의 추경 효과를 낼 수 있는 돈이 약 17조 원을 넘어서게 되고요. 예. 과거에는 이와 같은 교부금까지 포함해서 추경을 카운트를 했을 경우에는 10조 원 내지 11조 원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차원에서 비교한다면 이번 추경 6조 7천억 원은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업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생활 분야, 수송, 산업 분야에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저감 조치를 지원하는 것하고 전기차라든가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 산업을 앞당겨 육성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내용들이 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부과해서 노후된 SOC라든가 또는 재위험지구에 대한 정비 등 그리고 산불 대책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예산을 약 2조 2천억 정도를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예산은 주로 수출 부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내수를 올리기 위한 대책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창업 지원 또는 벤처 지원, 5G와 같은 혁신 투자 등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에 특히 산업 위기 지역, 고용 위기 지역이라든가 이와 같은 또는 포항 지진 피해 대책을 포함해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들을 주로 한 2조 4천억 정도 담았고요. 이와 아울러서 경기가 둔화됐을 경우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고용 취약계층입니다. 이와 같은 고용 취약계층, 생계 위협계층에 대해서 정부가 사회 안전망, 고용 안전망을 보강하는 예산을 이번에 같이 담았고요. 아울러서 민생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도 같이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전체적으로 선제적 경기 대응 예산이 4조 5천억이지만 저는 미세먼지 대책 2조 2천억도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다 경기를 보강하는 데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결코 적지 않은 규모의 추경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비판을 하는 쪽에서는 나라 빚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또다시 이렇게 국채를 발행하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지 않나 이런 비판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요번에 6조 7천억을 추경을 편성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거는 저는 거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예.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고요. 6조 7천억 중에서 저희가 잉여금, 세계 잉여금이라든가 또는 예산의 여유 자금으로 3조 1천억을 충당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족분 3조 6천억 원만 예. 적자 국채를 발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3조 6천억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함으로 인해서 국가 채무가 GDP 대비 비중이 37%에서 37.2%로 올라가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예. 충분히 감내 가능하다. 그리고 상승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작년도에 초과 세수가 25조 원 들어옴으로 인해서 작년도에 이 돈을 금년도 세계경영으로 다 넘겼다면 아마 이 돈으로 추경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초과 세수 25조 원 들어오면서 작년도에 국가 채무 18조 원을 미리 상환하던가 또는 발행하지 않는 형태로 국가 채무 18조 원을 감축시켰습니다. 예. 이렇게 감축된 재정 여력 범위 내에서 3조 6천억 원을 이번에 쓰는 거기 때문에 저로서는 재정 적자로 인해서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이 추경 시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봐야 할 텐데요. 이 추경안이 제출된 게 4월 25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64일째가 되는데요. 여전히 국회가 공전하면서 추경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추경안을 오히려 내년도 본예산으로 편입시켜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추경 사업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금년도에 꼭 집행해야 될 필수 사업 중심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나 일부 사업들은 내년 예산에 의해서도 해도 되는 사업지만 그러나 금년도로 앞당겨서 함으로써 대책을 미리 집행하고 또 경기를 보강하는 효과를 내년보다는 올해로 당겨서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추경 사업 하나하나가 굉장히 절실한 사업들이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예만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약 2,400억 정도가 추경에 반영이 돼 있는데요. 금년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위해서 약 15만 대를 지원하는 걸로 예산이 돼 있는데 이번에 25만 대를 추가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집어넣습니다. 이유는 5월 달까지 관련 예산의 집행률이 82%였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와 같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시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하여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 지하 역사 등 공기질 개선 사업도 미세먼지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이 측정망이라든가 환기 설비라든가 또는 정화 설비를 설치하는 건데요. 내년 예산으로 집어넣어서 내년 하반기부터 효과가 낼 수 있겠지만 올해 하반기에 11월 달에 겨울철 미세먼지와 내년 봄철 미세먼지를 지금 미리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예. 이 설치를 하는데 약 6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추경으로 빨리 투자를 하는 것이 국민 안전에 기여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서 그런 예산을 담았고요. 예.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청년 한 명을 고용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금년 예산에 9만 8천 명을 늘리는 걸로 예산을 담았는데요. 이미 5월 10일 날 모두 소진이 되고 접수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금년도에 약 3만 2천 명 정도를 더 늘리고자 해서 그 소요를 추경에 담아서 이거를 기다리는 청년들에게는 저는 담배와 같은 예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조선사의 전용 보증 프로그램도 네. 지금 중소조선사가 수주를 하고도 보증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정부가 이번에 무역보험공사에 약 400억 원을 출자해서 5배 정도의 보증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2천억 정도의 보증 효과를 중소조선사에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제가 보기에
추경 사업의 수혜자로서는 추경이 하루빨리 되기를 눈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이유에 있어서 이제 추경 사업이 시급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비판하는 쪽에서 또 하나 얘기를 하는 게 결국 이제 경기 부양, 재난 대처의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건데 막상 고용 위기 지역이나 강원 산불 또 포항 지진 지역에는 그다지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그거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약간의 오해도 있어서요. 강원 산불의 경우에는 강원 산불 재복구비는 이미 1,850억 정도의 재복구 계획이 확정이 돼서 예. 이미 정부가 갖고 있는 기정 예산과 예비비로 이미 지원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자체 재원 228억, 그리고 국민들께서 성급으로 내주신 562억 원도 차곡차곡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추경에다가 돈을 담은 것은 이와 같은 직접적인 재복구비 이외에 항구적으로 산불 피해 대책을 하기 위한 대형 헬기 구입 예산이라든가 산불 진화 인력을 갖다 좀 더 늘리는 예산, 그리고 산에 있었던 그 산불 피해 지역의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예산, 이와 같은 예산들을 추가적으로 약 930억 정도를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 주민들을 위한 이런 피해 지원 예산은 다 이미 집행이 차질 없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포항 지진의 경우에도 이미 2017년 11월 달에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이 지진에 따른 재복구 예산 약 3,237억 원은 이미 다 지원이 돼서 지원 조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거기에 국민들이 내주는 의원금 354억도 이미 다 지급이 됐습니다. 이번에 담았던 것은 포항 지진이 지열 지진으로 판명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 대책비하고 아직도 포항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지역 주민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예.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 1,100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산업 고용 위기 지역이 전국에 9곳이 있는데요. 5월, 6월 달에 이 9곳이 모두 지정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정 연장에 따라서 이제까지 지원해 준 거를 계속 지원하기 위한 소요와 이번에 고성 강원도 산불 이재민들을 위한 지원 소요들을 추가적으로 반영한 예산 약 제가 보기에 2,700~800억 정도가 되는데요. 예. 이런 예산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조속히 추경이 돼서 이와 같은 대책들이 좀 차질 없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야당에서는 이번 추경안을 가장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또 이 추경안이 너무 내년 총선용 선심성 추경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물론 동의하시지 않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정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예산을 10년 이상 하면서 예산 사업을 그렇게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 명료한 기준을 갖고 했는데요. 첫째, 추경 목적 사업에 부합하는지 여부. 그다음에 이것이 금년 내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금년 내에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는지 여부 세 가지를 저희가 기준으로 삼고 엄선을 했습니다. 대부분 아마 일각에서 SOC 예산이라든가 일자리 예산 같은 것이 선심성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SOC 예산 같은 경우 저희가 7천억 원을 반영을 했는데요. 예.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는 어떤 고속도로 사업, 철도 사업이 같은 대규모 사업은 이번에 다 제외가 됐습니다. 대신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어떤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이라든가 또는 철도 안전 시설에 대한 개량 사업비, 그다음에 수리 시설이라든가 하수 처리장에 대한 개보수 사업비와 같이 국민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사업 중심으로 저희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려서요. 예. 이거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판단하기는 저는 가치 판단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편성하면서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일자리도 일각에서 선심성 일자리 아니냐 하지만 저희는 이와 같이 경기가 둔화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 정부가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를 들어 이번에 지원했던 경우에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정규 예산에는 10개월치만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치는 대개 절벽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네. 이번 추경에 2개월치도 같이 보완하는 걸로 예산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희망근로의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에 이 희망근로를 지원하고 있는데 연장됨에 따라 희망근로를 좀 연장해서 사업비를 반영을 했고요. 특히 강원도 산불의 경우에는 예. 피해 주민들이 희망근로를 굉장히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요까지 더해서 저희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꼭 필요한 사업만 넣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판단에 따라서는 뭐 여러 사람들이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 국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주시면 제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대응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선심성이 아닌 필요에 의한 추경이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지난번에 이제 추가 경정 예산안 확정되고 출연하셨고 이제 국회 제출된 지 2달이 지났는데 지금 이 시점이 좀 늦은 건 아닌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과연 지금 통과가 되면 부양 효과는 그대로 유지가 될지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예, 추경안을 국회 제출한 지 정말 2달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심의가 안 돼서 안타깝습니다. 이 추경 사업의 하나하나가 미세먼지 대책도 포함해서 경기의 하방 리스크를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국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특히 추경 사업의 수혜자들이 빨리 추경이 확정되기를 눈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국회에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추경이 만약 이루어지면 저는 한 3가지 측면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금년도 예산으로 미세먼지 감축을 약 1만 톤 정도 감축될 거로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예. 추경이 만약에 예상대로 이루어진다면 추가적으로 약 7천 톤 정도의 추가 감축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 추가 감축되는 7천 톤은 저희가 노후된 경유차 약 400만 대를 감축하는 거하고 똑같은 엄청난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세먼지 대책가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경제 성장률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국회에 제출할 때 약 0.1%의 성장률을 견인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만 추경의 확정 시기가 좀 늦어져서 이와 같은 견인 효과가 조금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어려운 경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경 사업에서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니 저희가 직접적으로 일자리에 약 7만 3천 개 정도가 창출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 이런 측면에 보면은 추경 사업이 하루속히 좀 확정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추경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 추경 사업 확정을 눈꼽아 기다리는 수혜자들을 위해서도 하루속히 확정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정부로서는 예. 만약 추경이 확정이 되면 이 중에 70%를 7, 8, 9월 3분기에 3, 4분기에 집중적으로 70%를 집행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추경안을 하반기에 통과가 돼도 70% 집행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3, 4분기에. 네, 3, 4분기에. 네. 이제 추경 외의 질문 마지막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이 정책실장과 지난 일요일에 식사를 하셨다는 이 기사를 봤는데요. 이 김상조 정책실장이 자신은 후선 지원 역할을 하겠다, 병참기지 참모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협력해 나가실 계획이신지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김상조 실장이 임명된 이후에 2번 만났고 2번 다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충분한 의견을 나누었고요. 사실 김상조 정책실장과는 지난 2년 이상 저는 국조실장으로 김상조 실장께서는 공정위원장으로 해서 같이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 계속 만나왔기 때문에 네. 저로서는 뭐 그런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같이 만나면서 경제팀하고 청와대하고 같이 이 조율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와 정책실장 간에 전임 실장 간에 매주 금요일 날 정례 오찬을 하면서 협의를 했는데요. 그 오찬 모임을 계속하기로 했고요. 청와대 경제팀과 청와대 간에 쟁점을 조율하기 위해서 매주 또는 격주로 쟁점을 조율하는 현안 조율회의를 조찬 형태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예. 이와 같은 회의도 지속해 나가기로 해서 이 쟁점 정책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머리 맞대고 치열하게 고민은 하지만 바깥으로는 두 목소리가 나가지 않게 하기로 했고 저는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정책과 관련해서도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문재인 정부가 출마하면서 계속 같이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혁신을 가속화하고 또 포용성을 강화하면서 공정경제를 이룬다는 큰 기조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이 같이 힘 모아 갈 것이고요. 다만 제가 보기에 김상조 정책실장이 들어오면서 한 2가지 정도 더 독려하고 싶은 것이 이제는 하반기에 정말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해야 되겠다는 거 하나하고 예. 두 번째는 경제 동향이라든가 이러한 성과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자세히 알리는 노력을 뭐 이제까지도 해왔지만 저는 김상조 정치실장이 부임하면서 이와 같은 경제 동향을 알리고 정부 정책을 알리는 노력에 큰 보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건설적인 케미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추경과 관련된 얘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